자, 우리 지금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모수가 둘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에서는 렉처 노트 4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렉처 노트 5의 내용을 조금 다뤄볼 예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그 TA 오피스 아워가 있으니 여러분들 뭐 오늘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점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아니면 뭐 오늘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비대면 오피스 아워 시간에 질문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그 숙제 2번이 이제 나올 거예요. 화요일 또는 목요일 정도에 숙제 2번이 이제 공지될 예정이고 아마도 대략 숙제 1번과 마찬가지로 2주 정도의 그 기한을 줄 테니 이제 좀 해보도록 하고요. 숙제 1번에 대한 채점은 거의 이제 마무리돼서 아마도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블랙보드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숙제 1번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내용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논의했던 사항들이 추가적인 계산을 좀 살펴본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두 모수가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 내추럴한 간주기 프라이어를 사용했었죠. 그 노멀 프라이어에 대해서 세타여거나 노멀 프라이어는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하는 그런 이제 사전 분포를 사용했고 시그마 제곱 자체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세타의 디펜던스에 상관없는 인버스 가마를 사용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간주기 프라이어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 역시 노멀 인버스 가마 사후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세타나 시그마 제곱의 첫 번째로 결합 사후 분포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결합 사후 분포의 형태는 명시적인 형태로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과 같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세타에 관한 이 조건부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죠. 이거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고 그래서 조건부 사후 분포죠. 그러니까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인데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이지만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다라는 조건 하에서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되고 이것은 마지널 포스테리어죠. 실제로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method of composition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세타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가 그대로 노말이 되고 그 시그마 제곱의 디펜던스가 여기만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는 그런 칸주기 프라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타에 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시그마 제곱에다가 적당한 이 사후 분포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세타에 관한 마지널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답은 T 분포가 돼요. 이제 우리가 뒤쪽 프리딕션에 가서 T 분포라는 것이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말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타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 마지널 포스테리어는 실제로 답은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거. 네. 어쨌거나 이 경우에 우리가 그 계산을 모르고도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을 통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각각 시그마 제곱에 대한 주변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하나 추출하고 인버스 가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어서 노멀을 추출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인버스 가마 분포를 따르지만 그 랜덤 넘버 생성하는 것은 그대로 감마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의 역수를 취하면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고 했죠. 물론 아예 그 인버스 가마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할 수 있는 R이 내장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에 inv 가마라는 그런 R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그대로 인버스 가마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할 수 있지만 데피니션상 감마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고 역수를 취하면 그대로 인버스 가마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메서드 오브 컴포지션을 적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내추럴한 conjugate prior를 사용해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후 추론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계산했는데, 자, 실제 이제 우리가 모형 적합에 있어서는 우리가 grid approximation이나 또는 몬테카를로 approximation을 통해서 사후 추론을 하겠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를 다뤄보죠. 자, 우리 이 미드 윙 랭스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 미드 윙 랭스 문제를 이전에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미지의 미지라고 불리우는 초파리의 하나의 형태 깔따구라고 불려진다는 그 미지의 그 평균적인 날개의 길이에 관해서 평균 길이에 대한 추정 문제를 우리가 이전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는 가정은 좀 과한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시그마 제곱도 추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다뤘던 문제에서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도 주고 있는 거죠. 자,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타우라고 알려져 있는 시그마 제곱분의 1, 자, 우리는 틸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딜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타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요게 지금 우리 적당한 감마 프라이어를 주고 있어요. 0.5에 0.005, 뭐 리즈너블한 그런 non-informative한 감마 프라이어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모수를 더 훨씬 더 작게 함으로 해서 베리언스가 아주 크게 있기 때문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 제곱분의 1 또는 타우에 관한 평균은 0.01분의 1이지만 베리언스가 아주 크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리언스는 0.5에 0.00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고 베리언스는 아주 더 크게 되죠. 그래서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주고 동시에 여기 보면 세타에 관해서는 시그마 제곱에 depend하는 그런 내추럴한 간접의 프라이어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로 8마리의 그 밑쥐를 우리가 채집해서 그것의 평균 길이를 쟀기 때문에 sample average와 sample standard deviation이 이와 같이 주어지고 있죠. 실제로 8마리의 그 밑쥐가 관측됐지만 결국 우리가 추론에서 사용하는 것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이 경우에 jointly sufficient statistics, sample average와 sum of squares, 즉 summation yi minus y 바의 제곱에 n-1로 나눈 그런 s제곱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그것이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의 충분 통계량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추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그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적어도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형태, 곱의 형태는 알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맨 마지막에 했듯이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노멀 un 타우 n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가 감마 알파 n 베타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전의 값들을 통해서 그대로 여기 이제 다 계산했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 추론 자체는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정확한 형태를 알긴 하지만 우리는 사후 분포에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조인트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볼 때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표본을 직접 추출하는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rid approximation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코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natural한 conjugate prior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정확하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joint한 posterior는 어떤 분포인지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joint posterior가 당연히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알고 게다가 joint posterior가 여기는 진하게 쓰도록 하죠. joint posterior가 y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conditional posterio와 그다음에 y의 marginal posterio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요건 좀 전에 봤듯이 노말이고 요게 inverse gamm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곱으로 조인트 포스테리어 형태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모수가 2차원이죠. 다차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수가 하나일 때는 1차원에서 이제 구분한 다음에 그걸 이제 2차원 평면에 그렸는데 이제는 모수가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 그리드를 자른 다음에 3차원에다가 이제 그에 대응하는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방식은 똑같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방식은 뭐냐면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은 연속형인 지금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둘 다 연속형인 확률 변수지만 그리드를 잘게 나눠서 그것이 마치 이산형 확률 변수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각각 있기 때문에 2차원의 그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2차원의 그리드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페어에 대응하는 값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때마다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계산해야 되겠죠.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노멀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와 인버스 가마, 마지널 포스테리어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노멀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의 노멀 포스테리어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dn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이 경우에 시그마 제곱의 입장에서는 인버스 가마였죠. 반대로 시그마 제곱분의 1의 입장에서는 감마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관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는 노멀이지만 요 마지널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가마이기 때문에 인버스 가마의 PDF를 우리가 사용해 주면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버스 가마 PDF를 그대로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 인브 가마라는 걸 통하면 그 인버스 가마의 PDF를 그대로 마치 우리 D 가마 펑션 쓰듯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인버스 가마 PDF가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걸 모아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R 코드로 돌아가서 exact한 캘큘레이션과 그다음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 19의 상황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값이 이것이었고 자, 그러면 슬라이드 20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면 지금 이 그려지고 있는 그림 자체가 이겠잖아요.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2차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리드 자체가 2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3차원 위에 떠 있는 이 조인트 PDF, 조인트 포스테리어 PDF를 우리가 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2차원일 때는 3차원 그래프 자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컨투어 플롯을 그릴 수 있죠. 등고선 플롯을 그릴 수 있죠. 자, 이게 세타와 시그마 제곱 또는 세타와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응하는 컨투어 플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보면 세타가 있죠. 그 다음에 Y축에는 한쪽은 시그마 제곱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타우 또는 틸다 시그마 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 각각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그린 것이고 이게 지금 이 컨투어 플롯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진해지죠. 즉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위에 3봉우리가 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3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대응하는 등고선 플롯에 대해서. R코드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 계산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과정을 계산하고 있어요. 즉 만약 우리가 세타와 시그마 제곱만 사용하면 D놈과 D 감마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타와 시그마 제곱분의 1, 즉 세타와 타우를 생각하면 노말과 D 감마를 생각하면 되고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생각할 때는 노말과 인버스 가마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인트 포스테리어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파악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는 우리가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바는 주어진 그 사후 분포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되지만 그 이후에 대응하는 사후 추론, 이 조인트 포스테리어나 또는 더 나아가서 마지널 포스테리어로부터 이 분포를 요약하는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베이즈 추론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보다는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더 용이하다라고 했죠.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자, 그럼 결국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그에 대응하는 joint posterior가 conditional posterior와 marginal posterior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쌍을 뽑기 위해서 먼저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여기 marginal posterior에서부터 표본을 하나 추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뽑힌 쌍 자체가 결합 사후 분포, 조인트 포스테리어에서부터 나온 표본이 되는 거고 세타 J는 마지널 포스테리어에서 나온 것이고 시그마 J 제곱은 마지널 포스테리어, 각각의 마지널 포스테리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method of composition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이 코드가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당하는 조건부 사후 분포와 그 다음에 그 마지널 사후 분포, 주변 사후 분포가 각각 감마와 노말이 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마와 노말에서 생성을 하면 되고 인버스 감마는 감마에서 생성한 후에 역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그리는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 것이고 그것이 이전에 그렸던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그리는 그림과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R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21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관한, 자, 첫 번째로 여기 점들로 보이는 것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지금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추출한 쌍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그려지는 그림들은 그에 대응하는 컨투어 플롯이고 이제 우리가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쌍을 추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세타만 뽑아내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세타에 관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세타에 관한 주변부, 주변 사후분포가 되는 거고 이쪽은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 사후분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다 계산했어요. 세타에 관한 주변 사후분포는 우리가 물론 계산을 못했죠. 이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 주어지면 정규분포가 된다 그랬고 아까 어떤 얘기를 잠깐 했냐면 노멀 분포, 정규분포의 시그마 제곱이 인버스 가마를 따르는 경우에 대한 그 스케일 믹스처가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T 디스트리뷰션, 오른쪽에 보이는 세타에 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T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적어도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형태는 대략 알잖아요. 똑같이 정규분포처럼 시메트릭한데 다만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텁게 되는 거죠. 헤비테일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물론 어떤 정확한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음에 추가적인 계산을 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인버스 가마였었잖아요. 시그마 제곱에. 그래서 그대로 그림이 그려짐을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모두 다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건부 사후분포와 마지널 사후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곧 렉처 노트 5로 넘어가면서 해당하는 조건부 사후분포가 또는 주변 사후분포가 명확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깁샘플러를 적용해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베이지 추론을 생각해 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세타에 관해서는 컨디셔널리 노멀 사전 분포를 사용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인버스 가마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각각 조건부 사후 분포는 노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주변 사후 분포는 감마 분포,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모수를 사전 분포에 대해서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또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하면 우리의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많다면 그 사전 지식을 반영하면 되고 사전 지식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 사전 지식을 덜 반영하게끔 가능한 하면 베리언스를 크게 할 것이고 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피셔 인포메이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로부터 그것에 대응해서 각각의 모수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의 제곱의 기대값 또는 두 번 미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의 기대값 또는 베리언스와 모두 같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이 계산을 이미 우리 이전에 둘 중에 모수 하나가 알려져 있을 때는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수리 통계에서도 배웠지만 피셔 인포메이션이 모수가 여러 개일 때는 피셔 인포메이션 넘버가 아니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모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각 원소에는 각각의
variance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대각 원소에는 두 개의 각각의 log likelihood를 구한 걸 covariance를 취한 값이 들어가요. 또는 다른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개의 대각 원소에는 log likelihood를 세타 또는 시그마 제곱에서 두 번 미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취한 후에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세타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log likelihood를 그렇게 되면 두 번 미분하면 뭐 자연스러운 미분이죠.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n이 되죠. 저기다가 마이너스 취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아래에 있는 Fisher information 매트릭스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n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각 원소는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이제 시그마 제곱이 모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그러면 2 시그마 4승분의 n 마이너스 시그마 6승분의 1 저렇게 이제 나오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둘 중에 모수 하나가 알려져 있을 때는 두 번 미분하지 않고 한 번만 미분하고 거기다가 베리언스를 취하는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레귤러리티 컨디션 하에서는 똑같이 된다라고 했죠.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저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시그마 4승분의 2n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이미 우리 다 계산을 해봤었어요. 다음, 이 2 곱하기 2 행렬의 대각 원소에는 실제로 두 개의 각각의 스코어 펑션, 즉 likelihood를 한번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고 또 한 번은 시그마 제곱에 관해서 미분한 것에 대응하는 covariance가 주어지는데 그 covariance는 역시 regularity condition 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취한 expectation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값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다시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수리 통계 시간에 다 하긴 했지만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Fisher Information Matrix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 각각의 대각 원소가 있는데 여기는 베리언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지금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 파셜 기호를 써야 돼요. 이 기호를 D라는 기호보다 그 다음에 여기 대각 원소에는 역시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분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대각 원소에는 이렇게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오프 다이어고널 텀에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한 번은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고 한 번은 시그마 제곱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 대각 원소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코베리언스란 건 뭐냐면 expectation에 각각을 두 개 곱한 것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각각의 평균을 곱한 거죠. 요것의 평균이죠. 그런데 항상 이 평균은 레귤러리티 컨디션 하에서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 코베리언스랑 같게 되는 거죠. 해당하는 expectation이 0이 되기 때문에 역시 variance와 expectation의 제곱과 같게 되는 거죠. 그게 regularity condition이에요. variance에 아까도 봤듯이 이게 원래 definition은 이거죠. expectation의 score function을 제곱한 거에다가 평균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평균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랑 같게 된다라고요. 이게 언제 그렇냐면 regularity condition 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 원소는 결국 두 개의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응해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 번은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고 한 번은 시그마 제곱에 관해서 미분한 것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죠. 즉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그래서 두 각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4승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있죠. 따라서 거기다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바로 0이 되죠. 저 익스펙테이션 자체가 코베리언스가 되고 yi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 자체가 평균이 세타기 때문에 yi를 세타에서 뺐기 때문에 평균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대각 원소는 0이 되는 저와 같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피셔 인포메이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피셔 인포메이션 넘버가 아니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죠. 그때 제프리지 프라이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피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피셔 인포메이션의 디터미넌트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프라이어가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돼요. 즉 보면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세타가 다차원일 때는 루트의 디터미넌트의 피셔 인포메이션에 비례하는 그런 프라이어를 사용해야 돼요. 만약 세타가 1차원이라 그러면 디터미넌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그냥 스케일러 밸류가 되죠.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그 스케일러 밸류 그 자체가 되죠. 따라서 우리 이와 같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생각하고 그에 대응하는 피셔 인포메이션에 대응하는 디터미넌트와 루트를 비례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피셔 인포메이션 구한 후에 디터미넌트를 취하게 되면 대각 원소가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비대각 원소는 0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면 이 경우에 시그마의 6승분의 1이고 거기다 루트를 취하면 시그마 세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데피니션 상에 맞춰져 있는 2디멘저널한 2차원의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시그마 세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자, 우리 각각의 상황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각각 알려져 있는 상황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가 다 계산했지만 세타에 관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여기 이것에 대응하는 피셔 인포메이션이 n 시그마 제곱분의 n이지만 이것은 저기 루트에 비례하지만 세타 입장에서는 우리가 컨스턴트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 세타의 입장에서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컨스턴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다음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 시그마 제곱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데피니션 상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시그마 세제곱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그마 세제곱분의 1이라는 2차원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각각이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그냥 곱한 인디펜던트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타 여기서 지금 이 시그마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요 첫 번째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여기에 그대로 비례하는 시그마 1에 대응하는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요 시그마 분의 1과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곱해서 시그마 세제곱분의 1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으나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에 디펜던트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냥 컨스턴트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더 선호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제프리즈 인디펜던스 프라이어.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각각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곱한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와 같이 각각이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이 돼요. 결국 우리 이제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이전에서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전 슬라이드를 돌아가면 우리 돌아가면 한 더 돌아가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K0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알파가 0으로 가고 베타가 0으로 가면 각각 non-informative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K0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베리언스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베타에 관한 프라이어 베리언스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결국 non-informative한 constant를 가는 거고 알파가 0, 베타가 0이라고 주는 것은 마치 이 상황에서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결과가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즉 답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인디펜던트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K0를 0이라고 대입해요. 그러면 해당하는 여기 컨스탄트 여기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그대로 평균 Y바 그다음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이전에 우리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얻어낸 거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다음 이 경우에 두 번째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알파가 0, 베타가 0이면 그대로 우리 이전에 데이터가 알려져 있을 때의 시그마 제곱에 대한 포스테리어 그대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제프리스 인디펜던트 프라이어를 데이터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도 시그마 제곱분의 1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돌아가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사용하게 되면 독립이라는 건 둘 다 언노운인데 독립은? 그렇죠. 둘 다 언노운인데 독립일 수 있죠. 왜? 지금 언노운이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언노운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뭐라고 해요?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다가 확률 분포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확률 변수처럼 취급하는 거죠.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서로 독립이다. 예. 언노운이든 아니든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다라는 얘기죠. 세타의 주는 확률 구조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확률 구조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를 생각해 봐요. 세타가 조건부 노말이었는데 독립이라는 게 잘 안 와닿는. 세타가 조건부 노말이다라고 해서 조건부가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하고 있는 거잖아요. 슬라이드를 돌아가 보면 그 전 슬라이드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타가 조건부 노말이란 말은 뭐냐면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의 노말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칸주깃 프라이어 관점으로 보면 시그마 제곱이 주어지면 K0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K0가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에 상관없이 무한대죠. 분모의 K0가 0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시그마 제곱에 디펜던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K0를 자꾸 줄임으로 해서 즉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시그마 제곱에 디펜던스 없게 날리는 거잖아요. 동시에 제프리즈 프라이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컨스탄트잖아요. 이렇게. 이 프라이어는 시그마 제곱을 의존하지 않죠. 얘기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세타를 단순하게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해서 역수를 취한 것을 시그마분의 1로 취하면 당연히 세타가 시그마에 계속 디펜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타를 그냥 컨스탄트로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세타가 가능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디펜던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6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타에 관한 프라이어를 시그마분의 1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펜던스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요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세타에 관한 컨스턴트 곱하기 시그마 제곱에 관한 프라이어 시그마 제곱분의 1.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이제 와 닿나요? 잘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안 와닿아요? 예. 어느 정도 와닿아요? 확실하게 와닿아야죠. 네. 어쨌든 간에 자, 어느 정도 와닿았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 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사후 추론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사후 분포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죠. 이제 우리가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prior predictive 또는 posterior predictive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내추럴한 conjugate prior를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모든 계산들이 애널리틱하게 정확하게 closed form으로 다 명시적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특히 이 경우에는 모두 다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 T분포를 유도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자, 우리 늘 수리 통계 시간에는 T분포 또는 T라는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 정의하는 방식을 알잖아요. 두 개의 서로 독립인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를 정규 분포 나누기 루트의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베이지안 수업에서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고 동시에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 그러니까 T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T라는 분포를 항상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이란 건 뭐냐면 노멀 분포가 있고 베리언스가 언노운인데 그때 베리언스에다가 인버스 가마 디스트리뷰션을 주게 되면 그것의 마지널 분포가 스케일 믹스처 노멀의 형태로 표현되고 그때 답은 T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로 언제나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이 T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믹싱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T 분포가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우리 통계 계산 방법 시간에 T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T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T 분포의 데피니션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식도 있었고 윌리엄 가셋이 처음 스튜던트 T 분포를 제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에서 스몰 샘플에서 표본의 개수가 작을 때 그것을 표준화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도 배웠고 또 하나 배웠던 것이 우리 Method of Composition의 예로서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이다라는 걸 사용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거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자 돌아가면 그 전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결국은 내추럴한 conjugate prior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답은 prediction에 관한 모든 답은 T분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꼭 내추럴한 conjugate이 아니더라도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의 상황이 되면 prediction은 항상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전에 살펴봤던 내추럴 conjugate prior를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제프리즈 prior를 사용할 거예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likelihood고 여기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좀 전에 사용했던 제프리즈의 independent prior가 되죠.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joint posterio가 자연스럽게 세타에 관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와 시그마 제곱에 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로 쉽게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타에 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도 우리가 T분포 더 나아가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도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확실하게 이해할 방식은 뭐냐면 언제나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이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애널리틱하게 계산할 수는 있는데 요걸 이제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실제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이전에 likelihood만 가지고 frequentist 추론을 했던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역시 이 상황에서도 이제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그마 제곱분의 1에게 제프리즈 인디펜던트 프라이어 그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자 지금 우리의 조인트 포스테리어는 되는데 당연히 이건 첫 번째 likelihood 즉 각각의 인디비주얼의 n개의 곱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이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곱한 형태가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이렇게 노멀 라이클리후드가 나오면 여기를 잘 분리한다 그랬죠. 즉 자, 이것은 시그마 제곱에 앞쪽에서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n 오버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분리한다고 했냐면 첫 번째로 n-1의 s제곱 2의 n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으로 분리한다 그랬죠. sum of squares를 y바를 집어넣어서 summation yi 마이너스 y바의 제곱 그 다음에 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을 항상 분리한다고 얘기했어요. 즉 언제나 얘는 yi 마이너스 y바의 제곱 n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n-1의 s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각각을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세타에 관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와 시그마 제곱에 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를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전혀 세타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만 세타가 들어있죠. 그 뜻은 뭐냐면 세타에 관해서는 평균이 y바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노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시그마 제곱에 디펜던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타 기분 시그마 제곱 y1의yn은 노말의 y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우리 y바가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평균 세타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똑같은 것을 세타의 입장에서는 y바가 주어졌을 때는 노말의 y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스턴트인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likelihood를 이번에는 여기서는 y바의 조건부 분포로 이해했지만 이 경우에는 세타의 조건부 분포죠. y바가 주어졌을 때, 즉 세타의 조건부 사후 분포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그대로 우리가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여기서 나머지 항을 묶어내면 여기 결국 시그마 제곱의 컨디셔널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를 노멀로 바꾸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의 개수가 한 번 더 이제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즉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세타 시그마 제곱의 y바와 s제곱 이제 y1서부터 yn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아예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y바와 s제곱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jointly sufficient statistics죠. 따라서 얘가 B 베타 기본 시그마 제곱 Y 바 S 제곱 P 시그마 제곱 Y 바 S 제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쪽 텀에서는 S 제곱이 영향을 안 미치고 이쪽 텀에서는 Y 바가 영향을 안 미치게 되겠죠. 결국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노말의 Y 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됨을 확인했고 남는 텀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남는 텀만 보면 아까도 봤듯이 여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n-1의 s제곱이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었던 것이 1 오버 시그마 제곱의 2분의 n이 있었고 여기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있었고 이전에 요 항을 스탠다드 노말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그마 제곱을 한 번 더 나눠주고 곱해주고 하는 텀 때문에 여기 시그마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면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가 인버스 가마에 여기 개수들만 떼면 되죠. 2분의 n-1 그다음에 요거 2분의 1에 n-1의 s제곱이 돼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에 대응하는 것을 그대로 알파가 0, 베타가 0일 때를 그대로 맞춰 넣으면 되겠죠. 아, 2분의 n이 되는군요. 아, 여기가 2분의 n, 여기 2분의 n.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2분의 n-1이 돼요. 슬라이드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아니 2분의 a죠. 인버스 감마 2분의 n.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입장에서는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감마의 2분의 n-1, 2분의 n-1의 s제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이 사실을 알잖아요.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이게 뭐예요? 카이 제곱의 n-1이 되죠. 이건 우리 원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입장에서의 카이 제곱 n-1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관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도 똑같이 카이 제곱 n-1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게 시그마 제곱을 생각해야 되면 요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돼서 카이 제곱 n-1이고 카이 제곱 n-1은 감마의 2분의 1에 감마의 2분의 n-1, 2분의 1이 되고 이 개수를 나눠줌으로 해서 여기 곱해지는 형식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에 대응하는 분포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사후 분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차이만 있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돌아가게 되면 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응하고 있는 주어진 값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t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죠. 원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 보면 요거 자체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즉 yn 바와 s가 들어간 것이 관점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면 t 디스트리뷰션이죠. 자유도가 n-1. 그런데 이거 그대로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변형된 형태의 요것에 대한 사후 분포가 되는 거죠. 요거 자체, 요것을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 봐도 T 분포가 되고 사후 분포로 봐도 T 분포가 되는 거죠. 다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면 Y바와 S의 함수가 저와 같은 T 통계량을 따르고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똑같은 형태를 이제는 Y바와 S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사후 분포가 T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태에는 시그마 제곱이 없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즉 세타에 관한 주변부 사후 분포는 그대로 T 분포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는데 여기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T 분포를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말로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T 분포라는 것 자체가 스탠다드 노말과 카이 제곱 두 개의 서로 독립인 확률 분포를 가지고 G 나누기 루트의 카이 제곱을 그것을 자유도로 나눈 형태가 그에 대응하는 T 분포의 데피니션인데 똑같은 계산을 우리가 이제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말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T 분포에 해당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유도해 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애널리틱한 계산을 하면 하나씩 따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거예요. 스케일 믹스 오브 노말은 T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노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노말의 평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0,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이 시그마 제곱에다가 인버스 가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면 인버스 가마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시그마 제곱을 적분하고 난 후의 사후 분포가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에 관련한 사항들은 모두 다 T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을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퓨처 옵저베이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의 데피니션 자체가 해당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그것의 사후 분포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둘 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관한 이중 적분이 돼야 돼요. 자, 이전에 우리가 노말 문제에서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다룰 때는 노말에 관한 적분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답이 노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는 yn 플러스 1에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이 분포는 그대로 노말이 되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 한 번은 노말, 한 번은 인버스 가마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두 번의 적분을 해야 되고 이 결합 사후 분포를 아까도 봤듯이 노말인 컨디셔널 사후 분포와 인버스 가마인 마지널 분포로 계산하게 되면 첫 번째 세타에 관한 적분은 그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의 노말 문제가 되죠. 그런 후에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부 사후 분포로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시그마 제곱이 인버스 가마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답은 언제나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T 분포 스케일 믹스 오브 노말이다. 그런데 믹싱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버스 가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리언스. 그렇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답은 언제나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애널리틱 하거나 closed form을 사용할 때는 이런 사실을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결과를 뭐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아주 잘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수리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이죠. 여전히 이 형태가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적분 이전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결과까지는 나는 이해가 된다. 첫 번째 노말을 해서 적분하면 마지널리 노말이다. 그렇게 되고 노말에 관한 인버스 가마 적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인버스 가마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노말을 생성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마지널 분포가 T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노말 곱해서 그거 적분하는 것도 잘 노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2차원 정기분포 설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투 디멘셔널하게 사용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쪽 적분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즉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서 동시에서 표본을 뽑은 다음에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동시에 집어넣고 노말에서 하나 뽑으면 그에 대응하는 YN의 마지널 분포가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서 동시에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쪽의 주변 분포와 한쪽의 컨디션을 알아야지 다시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의 상황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n개의 관측 값을 가지고 있을 때 n 플러스 한 번째 관측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값 c보다 n 플러스 한 번째 나오는 관측 값이 클 확률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리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적분이 되죠. 이 적분을 명시적인 형태로 계산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답은 T분포가 돼요. 그런데 이 T분포 적분이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겠죠. 즉 세타와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우리가 조인트하게 랜덤 넘버를 뽑은 다음에 그걸 노말에다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yn 플러스 1이 c보다 크냐 안 크냐를 세서 그것의 표본 평균으로 계산한 몬테칼로 추정 값이 우리가 원하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몬테칼로 추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R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그다음에 우리가 잭스나 벅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걸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각각의 결합 사후 분포가 컨디셔널 노말과 마지널 가마로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제곱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노말을 하나 뽑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노말에다 집어넣어서 y 틸다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y 틸다가 주어진 값, 여기서 value로 주어지는 value가 4.4 또는 특정한 값 c가 되는데 4.4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몬테칼로 에스티밋이 되는데 좀 전에 봤듯이 정확하게 closed form으로 애널리틱한 계산을 하게 되면 t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T 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때의 확률이고 이것은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average를 취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ean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계산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는 likelihood가 노말이고 prior에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이라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뒀을 때 그때 대응하는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내가 직접 구하고 싶어. 잭스를 돌리고 싶으면 여기 대응하는 잭스 코드를 우리가 실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R 코드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첫 번째 25페이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지금 상황이 지금 해당하는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확률은 4.4보다 여기 클 확률, 이 확률을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우리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구하는 건데 세타의 조건부 사호분포가 노말, 시그마 제곱의 주변 사호분포가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시그마 제곱과 세타를 추출한 후에 그 다음에 y 틸다를 하나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y 틸다를 추출하고 그게 4.4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 카운트하는 거예요. 몇 번 카운트해서 전체 내가 10,000번을 실행해서 그 중에서 몇 번 대응하는 value 4.4보다 큰지를 sample average를 취하면 그에 대응하는 probability yn 플러스 1이 4.4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t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t분포의 자유도 n-1이고 a라는 그 위치 모수를 갖고 있는 t분포를 통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두 값이 일단 서로 같아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만 우리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이미 실행된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보면 0.6018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method of composition을 통해서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통해서 계산한 근사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은 정확하게 해당 predictive distribution이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4.4보다 클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0.6018이고 한쪽은 0.5987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저기 해당하는 걸 노말, 감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나는 문제 셋업은 노말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준 거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와 같은 윈벅스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윈벅스 화면을 좀 열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해서 조금만 더 크게 해보죠. 이거 조금만 더 크게 해보죠. 이거 지금 잠깐만요. 이게 하다 떨어졌네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보죠. 다시 화면을 키우면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y라는 observation이 노말 분포를 따라요. 여기 노말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세타하고 타우에다가 프라이어를 주는 건데 우리가 적당히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줄 건데 여기서 조인트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주는 방법보다는 아예 각각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크게 되는 컨스턴트 프라이어 일종의 노말에 이렇게 D 플랫을 사용해도 되는 컨스턴트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는 우리 감마 분포인데 알파와 베타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좀 전에 계산했던 제프리즈 프라이어랑 비슷한 효과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컨스턴트를 주고 싶으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면 컨스턴트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프라이어를 줘요.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 그냥 할당하겠다. 다음 나의 관심은 우리 지금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y 틸다가 4.4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y 틸다라는 다음 observation은 노말 세타와 시그마 제곱분의 1, 즉 타우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y 틸다가 4.4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스텝 펑션은 그것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추정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posterior predictive probability를 벅스를 통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모델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로드 하고요. 그다음에 컴파일 하고, 그다음에 이니셜 밸류를 로드 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인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그냥 prop만 보죠. 우리가 posterior predictive probability만 볼 테니 prop이라고 쓰죠. PROB.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모델로 가서 적당히 업데이트 해보죠. 10,000번 업데이트 해보죠. 자, 그러면 업데이트 쭉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prop은 이전에 R 코드에서 직접 계산했던 값이 대략적으로 0.59나 0.6 정도의 값이었죠. 자, 스태트 클릭해보면,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posterior mean이 있듯이. 예, 그러면 여기 0.5951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posterior predictive probability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이해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하나는 애널리틱한 계산을 통해서 언제나 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프리즈 프라이어를 주면, 또는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주면 스케일 믹스처 오브 노멀은 T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텐데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통해서 컨디셔널 포스텔에서 뽑고 마지널 포스를 뽑아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y 틸다를 추출해서 그 중에서 4.4보다 큰 걸 카운트하던가, 또는 그것 이도저도 아니면 벅스나 잭스를 통해서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와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하는 y 틸다를 집어넣고 그대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본적인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자, 렉처 노트 5로 잠깐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렉처 노트 5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렉처 노트 5로 들어가면 이제 똑같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 관한 상황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노멀과 인버스 가마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죠. 내추럴한 컨주게이트는 세타에 관한 컨디셔널 프라이어가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했는데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여기 있어요. 변함없이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의 세타에 관한 컨디셔널 포스테리어는 노멀이 되는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주변 사후 분포가 명확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주변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가마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이라던가 조인트를 한쪽의 컨디셔널, 다른 쪽의 마지널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엔 더 이상 클로즈 폼이 안 나와요. 무슨 분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벅스가 생각하는 깁 샘플링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깁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렉처 노트 4까지는 애널리틱한 계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지금으로 넘어가서는 좀 더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 깁 샘플링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를 더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녹화를 중단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